예. 몇 단원입니까? 05입니까? 예, 05 이산 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예, p는 3의 몇 제곱입니까? x제곱분의 k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은 확률을 구할 수 있게 하는 함수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상수 k를 구해 볼 텐데 확률의 여기에서는요, 확률의 성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확률은요, 모두 다 더하면 항상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예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와, 확률 변수 x 자리에 0, 1, 2, 3 요런 녀석이 들어갈 때 상수 k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x 자리에 0을 한번 넣어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0일 때에 첫 번째 확률은 3의 0제곱분의 k가 되겠죠. 자, 확률 변수 x가 1일 때는 3의 1제곱분의 k만큼의 확률이 나올 거고 확률 변수가 2일 때는 3의 제곱분의 k만큼의 확률이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3의 세제곱분의 k만큼의 확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이 된다라고 배웠습니까? 1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식을 딱 보니까 미지수 하나 식 하나 k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구하려고 봤더니 나 분수 엄청 싫어하는데 등식의 양변에 몇을 곱한다? 3의 세제곱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 3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1의 k는 1이야 라는 요런 식이 나와서 3의 여기도 곱해야죠? 3의 세제곱. 예. 그러므로 k의 값 구하면 k의 값은 얘 모두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몇? 40분의 27이다 라는 요런 값이 나온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 개념은 뭐다? 확률의 총합은 1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여기 혹시 수열을 나는 아직 배운 경험이 없어요 하는 학생 있나요? 나 수열 몰라요. 없죠? 등차 등비 수열 정도는 다 아는 학생들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률이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예, 다음 확률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연필이 별로 안 나가는군요. 예, 같이 풀자, 같이. 자, 보도록 할게요. 확률하고요, 수열이 개념이 합쳐져 있는 상태예요. 자, 우선요,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얘를 풀어볼 건데 안쪽에 보니까 2차 부등식이 나와 있네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뭘로 됩니까? x-3, x-1은 0 이상이다. 요렇게 됩니다. 오, 결국 선생님 요거 2차 방정식 풀어버리게 되면요. x는 1 이하 혹은 x는 대문자입니다. 죄송해요. 소문자 아니고 대문자예요. 확률 변수기 때문에. 자, 대문자 x는 1 이하 혹은 x는 3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군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은 x가 1 이하일 확률이니까 어떤 확률? p0 더하기 p1 그리고 x가 3 이상일 확률이니까 p3 플러스 p4의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즉 저기에 나와 있는 5개의 확률 중에서 누구만 제외하고 있다? P2만 제외하고 있죠. 즉 얘는 전체 확률의 총합이래서 P2만 제외한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나는 그래서
예, P2를 구하든 P0, P1, P3, P4를 구하든 뭐를 구하든 구해볼 건데 여기서 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5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나오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뭐라고 보통식을 써? A, A-D, A 플러스 D.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여기에 뭐만 붙이면 됩니까? A-ED, A 플러스 ED라고 놓는 거 배운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나는 요 순서대로 얘를요 각각 A-ED, A-D, A 가로도 쳐놓을까? 예, 그리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라고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므로 요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자, 요 녀석을요 모두 더하면 항상 몇이 된다? 확률의 총합은 1이 된다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 뭐만 남아? 5A는 1. A는 몇입니까? 5분의 1. 근데 그 A가 바로 누구야? P2지. 맞습니까? 와, 그래서 답을 내면 답은 1-5분의 1 해서 몇이 나온다? 5분의 4가 나온다 라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요, 예, 평균, 분산 구하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평균 분산 문제 풀었었지? 나 평균 분산 쉽고 좋았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자. 난 평균 분산이 좋았어요. 나 평균 분산 왠지 짜증나고 싫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자. 예, 좀 싫어요. 자, 그런데 요거 밑바닥 개념부터 되게 잘 잡고 가시면 할만합니다. 그 중에서도 밑바닥 개념을 잡기에는 5페이지의 내용이 가장 훌륭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하자. 자료를 분석할 때의 가장 기본은요, 통계에서 어떤 자료가 있어. 그때 가장 핵심 개념 2개만 뽑으시오 라고 하면 그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값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삼포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값과 삼포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보자. 요즘 막 빅데이터 막 뜨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축적을 해놓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얘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용하려면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자료의 개수가 100만 개야, 1000만 개야. 막 조 단위로 자료가 있어. 그러면 조 단위로 쌓여있는 자료를 보면서 많다. 뭐 하지? 나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지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 데이터 전체에서 유의미한 이 자료 전체를 대표할 만한 대표값이라는 걸 뽑아내야 돼요. 자, 그리고 대표값만 뽑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자, 어떤 자료가 있는데 요번에 애들이 만약 수능 시험을 봤어요. 평균 점수를 냈더니 이만큼이, 요 점수가 예를 들어 평균 점수가 뭐 57점, 이게 수학의 평균 점수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의 평균 점수예요. 그러면 얘 대표값, 평균이 대표값이 될 수 있겠지? 이 대표값 하나만 뽑는다고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뭐가 하나 더 필요하냐면요, 삼포도라는 게 필요해요. 삼포도 어떤 거 같아? 어떤 느낌이야? 이 단어가 주는 느낌. 삼포도 어떤 느낌이다? 퍼져 있다라는 느낌 같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요, 저 삼포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 57점을 평균으로 했는데 요번에 애들의 성적의 분포 곡선을 보니까 우와 이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똑같이 57점이었는데 성적의 분포가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자, 요 녀석은 어떤 상태야? 대부분의 애들이 57점 근처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위권하고 최하위권은 대학 가기 쉬워 어려워? 엄청 쉬운 거야. 애들이 없으니까. 하지만 요 성적 근처에 있는 애들은 아주 피 터지는 거지. 맞습니까? 반면에 성적이 이래. 그러면 어때? 최상위권 대학이건 최하위권 대학이건 애들이 일정 비율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다 대학 가기 힘들어요. 그나마 여기에 있는 애들도 얘네나 별반 상관없이 대학 가기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평균으로부터 이 자료들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냐, 얼마냐 평평하게 퍼져 있냐.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다? 산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계 자료, 하나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항상 뭐와 뭐를 뽑아내는 거다? 대표값과 산포도를 뽑아내는 거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보도록 하자. 자료 분석이라고 맨 아래 나와 있죠. 자료 분석 위에다가 대표값이라고 적어놓고 아래에다가 산포도라고 적어놓으십시오. 대표값, 산포도예요. 자, 대표값 같이 읽어보자. 첫 줄 시작. 대표값,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거. 예를 들면 평균, 중앙값, 채빈값. 중앙값은 뭐예요? 그 자료의 맨 중앙에 있는 값. 채빈값은 뭡니까? 그 자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을 대표값으로 삼겠다. 즉 통계학에는요, 대표값을 뽑아내는 기준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대표값 중에서도 꼴랑 뭐 하나를 배우고 갈 거다? 평균 하나만 배우고 갈 거예요. 감사하지? 예, 평균 하나밖에 안 배워요. 자, 산포도 읽어보자. 시작! 산포도, 별량의 분포 상태를 나타낸 것. 표준 편차, 분산, 평균 편차, 사분 편차, 범위 땡땡땡. 무지 많은데 우리는 이 무지 많은 것 중에 뭘 배울 거냐면요. 표준 편차와 분산만 배울 겁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표준 편차, 분산, 동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수히 많은 대표값과 무수히 많은 산포도 이론 중에서 우리가 꼴랑 배우는 거는 그거 3개만 배우고 가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명의 학생이 있어요. A는 영어가 20점, 수학이 80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균 점수를 냈더니 평균이 몇 점이 나온다? 50점이 나와요. 자, B라는 학생을 봤더니 영어 10, 수학 90이에요. 자, 이 학생의 평균 점수를 또 냈더니 평균 점수 몇 되고 있습니까? 50점 되고 있어요. 자, 얘기해보자. 이 두 학생이 평균 점수가 50이라 그래서 A하고 B가 똑같은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순 없지. 왜? 가만히 보니까 A는 그래도 수학은 좀 못하지만 영어를 조금 더 잘하고, 얘는 수학은 엄청 잘하는데 영어를 훨씬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만으로는요, 이 두 학생의 자료를 정확히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요, 편차라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편차는 뭐냐? 요 밑에 볼게요. 위 두 학생의 성적에 대해 분석할 때 평균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거기 밑줄 있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이꼴 편차. 편차 이꼴 별량 마이너스 평균. 별량 마이너스 평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에요. 즉, 첫 번째 나오는 공식, 편차 공식이 나왔어요. 편차는 항상 못 빼기 모으다, 별량 빼기 평균이다. 다시 못 빼기 모으다, 별량 빼기 평균이다예요. 자, 그래서 편차를 가지고 한번 좀 우열을 한번 가려볼까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편차를 여기에 구해볼 거예요. 별량이 20인데 평균이 50이지? 편차는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0 되겠어요. 자, 별량이 80인데 평균이 50이에요. 편차 몇 되겠습니까? 30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편차 구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0, 40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이제 편차를 구했으니까 평균 구해봐야지. 자, 얘와 얘의 평균 구했어요. 평균 몇 나오고 있습니까? 0 나오고 있어요. 얘도 몇 나오고 있습니까? 0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문장 다시 갑니다. 하지만 편차는 항상 플러스 값에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마이너스 값이 있으므로 어떤 자료에서도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다.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다. 원래는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으나 마이너스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 거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뭔 짓을 하냐면요, 이 편차의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30의 제곱 구하면 몇 됩니까? 900. 마이너스 30의 제곱도 900, 30의 제곱도 900. 그래서 평균 내면은 평균은 몇이 되겠습니까? 900 나오죠.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 900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편차의 평균에도 0 적어놓고, 네, 요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세요, 차라리. 예, 평균 구했고, 편차의 평균 구했고, 와, 이거 0 나오네, 안 되겠는데? 그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 요렇게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죄송해요. 요 0 지우고, 편차의 평균은 항상 무조건 몇이다? 0이다. 그리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부르는데, 요 녀석의, 예, 편차의 제곱 구해볼까? 편차의 제곱 1600, 1600, 평균 구하면 1600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와, 얘는 평균은 같지만, 분산, 산포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얘가 산포도가 더 크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 밑에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마이너스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바로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뭐다? 분산이다예요. 자, 그런데 편차의 공식이 원래 못 빼기 뭐였어? 별량 빼기 평균이었죠.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나 모두 다 분산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찝찝했던 거예요. 얘는 멀쩡한 자료에 제곱을 해서 900이 나온 거지. 자, 그래서 그 밑에 하지만 제곱을 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커버한 자료를 갖기 위해, 제곱이 찝찝했던 거야. 제곱을 없애주는 가장 편안한 방법 중에 하나는 루트를 붙이면 되죠. 루트를 씌워. 자, 그 아랫줄, 맨 아랫줄 정리하겠습니다. 자, 루트를 씌워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이런 식으로 루트를 씌우게 된 거. 우리는 이 개념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루트 분산으로 구할 수 있다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분산 구해서 루트만 씌우면 그게 바로 표준 편차다. 같은 개념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 분산 찝찝해. 표준 편차 구해야겠어. 그러면 분산의 루트만 씌우면 되지. 그래서 표준 편차는 몇이 나온다? 30. 여기에서는 표준 편차 몇이 나온다? 40.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기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대표값과 산포도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대표값 중에서 평균, 산포도 중에서는 표준 편차와 분산밖에 안 배운다. 자, 그런데 우선 편차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편차라는 것은 못 빼기 뭐다? 별량 빼기 평균이다요. 자, 분산이라는 것은 뭐의 제곱의 평균이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뭐다? 루트 분산이다.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뒤에 나옵니다. 뒤에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지금부터 도수분포표와 평균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도수분포표의 평균 구하는 방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자, 도수 분포표의 평균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전체 도수 n분의 어떻게 구했습니까? 별량에다가 요 각각의 별량에 해당되는 도수를 곱해서 쭉 더해줬었어요. x2, f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n, fn이라고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x1에 n분의 f1 플러스 x2에 n분의 f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xn에 n분의 fn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럼 얘기해보자. 바로 이 n분의 f1이 뭐야? 전체 30명 중에서 5명이 이런 행위를 했어. 이거 뭡니까? 확률이지, 확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n분의 f1을요. 확률 p1이라고 바꿔 쓸 수 있을 거예요. x2, p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 pn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다예요. 이것이 도수 분포표의 평균 되겠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보통 다뤘던 도수 분포표의 평균은 요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야. 맞습니까? 네, 우선 여기까지 필기해놓고 이제요 확률 분포표와 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수학적인 목표는 도수 분포표와 평균은 아니에요. 확률 분포표와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로 가서 확률 분포표와 평균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봤더니 확률 변수로 x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 녀석을 우리가 위에 배웠던 도수 분포표의 개념에 의하면 이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도수분의 f1의 도수를 가진 경우예요. 우리는 이 녀석을 확률 p1이라고 부른다라고 도수 분포표에서 이미 정리했죠. 그래서 얘를 쭉 적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n분의 f2야. 즉 p2지. 얘는 n분의 f3야. 즉 p3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서 n분의 f의 n-1, 즉 p의 n-1에다가 n분의 f의 n, 그리고 즉 p의 n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이 되겠다? 1이 되겠다라고 쓸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수 분포표는 도수를 줬다면요. 확률 분포표는 전체 도수분의 문제에 해당되는 도수, 즉 그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이 밑에 나와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확률이 밑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얼마나 평균을 구하기가 쉽냐면 아까 우리 위에서 했지? x1이랑 p1이랑 더하고 얘랑 곱해서 더하고 얘랑 곱해서 쭉 더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맨 위에 도수 분포표의 평균의 맨 마지막에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평균을 보통요 기대값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평균 EX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m, pn으로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적어 놓고 봤더니 일명 수열의 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와, 얘 수열의 합이네. 그러므로 우리 요 녀석 수열의 합이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없다? 있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확률이니까 K라는 문자 쓰지 않고 I라는 문자 쓸 거예요. 자, 지금 변수는 1에서 n까지 변하고 있죠? 1에서 n까지 변한다.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xi, pi 요렇게 쓰면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 확률이요. 결국엔 이렇게 정리가 된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기 x 보이죠? 맞나요?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xi 보이죠? 맞나요? 즉 여기에 보이는 2의 괄호 부분은
즉 2에다가요 괄호를 친 이 부분은 통째로 무슨 부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다? 시그마에다가 i는 1부터 n까지 요 뒤에 나오는 p, i 이렇게 곱해진 요꼴로 바뀌는 거고, 요 중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평균의 꼬라지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왠지 이 2를 봤을 때, 이 평균 2를 봤을 때 얘가 왠지 뭐처럼 느껴져야 돼? 시그마처럼 느껴지시면 제일 좋아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 시그마가 등장하게 되면 이 가루가 뭐로 바뀐다? PI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꼴이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라는 이런 평균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얘가 왠지 내 눈에 뭐로 보인다? 시그마로 보인다. i는 1에서 n까지 3xi 플러스 2의 pi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같다 다르다? 같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생각하세요. 얘가 뭐로 바뀐 거야? 시그마로 바뀌는 거고, 가루가 뭐로 바뀌는 거야? pi로 바뀌는 거고. 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확률 분포표의 평균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땡땡땡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한다. 이게 평균이에요. 엄청 쉽죠? 그냥 슉 더하기, 슉 더하기, 슉 더하기. 요것만 쭉 하시면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운 거야. 평균 구하는데. 도수 분포표의 평균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 분포표와 확률 분포표와 평균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성적이 50점을 맞은 과목이 2과목, 40점을 맞은 과목이 2과목, 20점을 맞은 과목이 1과목이다 라고 각각의 점수에 대한 도수가 나왔어요. 자, 이때 확률 구하면 확률은 몇이 되겠습니까? 몇 분의 몇이 확률이야? 5분의 2, 5분의 2, 5분의 1의 확률로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이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야 평균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성적의 평균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 뭐하고 뭘 곱하면 된다? 요 확률 변수하고 확률만 곱하면 되죠? 쭉 부릅니다. 시작! 50 곱하기 5분의 2 플러스 40 곱하기 5분의 2 플러스 20 곱하기 5분의 1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공통인수 5분의 1 모두 다 있지. 그리고 10도 뺄 수 있겠다. 그치? 5분의 10을 선생님이 뽑아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몇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몇 나오겠습니까? 10 플러스 8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얘는 5분의 10 곱하기 20 해서 답이 몇이 되겠다? 4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변수의 평균 구하는 방법. 곱하고 더한다. 곱하고 더한다. 곱하고 끝.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그 뒤로 가서 분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확률 분포표의 평균은 엄청 쉬웠고 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쭉 써야 돼요. 좀 올려가지고 안 살아나는군요. 그냥 위에 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래에 있는 녀석 선생님이 쪽씩 변형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산이라는 것은 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근데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별량 빼기 평균으로 구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분산은요, 여기 앞에 좀 비워놨습니다. 시그마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얘가 별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평균을 m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쓴 게 뭐야? 편차지. 맞아? 편차를 썼어. 근데 편차를 어떻게 해야 된대? 분수한 거 하려면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야 된대요. 그러므로 나는 요 녀석의 제곱을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얘의 평균 구하면 되지? 평균 구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앞뒤에. 앞에는 뭐 붙인다? 시그마. 뒤에는 뭐 붙인다? p를 붙이면 돼요.